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 중에 하나인 칠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7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이 7과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삼수와 칠수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삼수와 칠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으로 인류 역사와 문화 구성의 그 근원이 됩니다. 삼시는 생명을 포태하고 칠성은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보면 우리가 혼과 백이라고 하는데요. 그 혼은 3혼이 있고 백은 7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혼 7백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3과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이분은 바로 삼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삼신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칠성의 역할이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바로 삼신과 칠성에 대조되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과 7, 삼신과 칠성 둘 중에서 칠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두칠성인데요. 이 북두칠성의 비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성은 어떤 별일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별이죠. 북두칠성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북두칠성은 어떤 별이냐? 인간이 몸을 받고 태어나게 하는 우주의 가장 신성한 중심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성은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는 별이다. 무병장수와 생사화욕을 주관하는 별이다. 인류 생명의 고향이며 인류 조상의 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은 북두칠성을 기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기틀로 삼아 움직인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도교의 도장을 보면요. 도장 17권에는 하늘이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생성하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만물을 성숙시키지도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지 못하며 북두칠성이 없으면 하늘 자체가 운행하지 않는다. 북두칠성은 헤아리고 살피는 현묘한 조화의 기틀이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에 으뜸가는 성령이다. 그런 성령이며 신과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이다. 이렇게까지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북두칠성은 하나하나의 별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자,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탐낭,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자, 또 다른 한 글자씩은 괴작, 관행, 화보표.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서양에서는 두베, 메라크, 페크다, 메그레즈, 알리오스, 미자르, 알카이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 탐낭, 거문, 녹존, 문곡이라고 하는 이 네 별은요, 선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염정, 무곡, 파군은 옥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7별자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서 뭐 교육을 받고 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문곡성이 있습니다. 문곡성이 있는데 이 문곡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기록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중국에는 송나라 당시에 우리가 드라마로 많이 접했죠. 포청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포청천이라고 불리는 포증이 문곡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곡성의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분이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낙성대역이라고 있어요, 서울에. 이 낙성대역은 별이 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문곡성에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관악구의 낙성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은 칠료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서 등에 북두칠성의 무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우리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 옛 이름이 안응칠이라고 해요. 안응칠이 태어나기 전에 태몽에서 북두칠성이 떨어져 받았고 안응칠의 점이 북두칠성 같이 보여서 안응칠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 얼이 드러나는 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굴에는 보면 구멍이 7개가 있습니다. 바로 눈구멍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그리고 입이 하나죠. 7개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북두칠성의 기운이 그대로 응해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얼이 드러나는 얼굴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합니다.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천지의 무형의 에너지를 호흡하고 입은 지상의 오곡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번째 별이 있습니다. 아까는 문곡성을 말씀드렸는데요. 7번째는 파군이라고 하는데 이 파군은 다른 말로 요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법을 지평하는 북두 요광성이라고 해서 어떠한 적군도 격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요광성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초요라고 합니다. 초요기.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순신 장군의 초요기예요. 이걸 뭐 다른 말로 그냥 칠성기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힘, 그게 이제 요광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선에서 휘하 함선의 장수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초요기, 이 초요기를 올려라라고 이제 영화에서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초요기를 올리면은 그때 대장선을 따라서 그 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초요기는 조선시대 군기의 일종으로 전장에서 대장이 장수를 부를 때 사용한 깃발들을 통칭하고 있고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박물관에 가보면 고궁박물관인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큰 크기의 그런 깃발들이 그 중앙에 북두칠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고종 황제의 초상화인데요. 그 등을 보시면 등에 뭐가 있냐면 바로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수라상이 있어요. 이 임금의 수라상의 공간의 배치를 보면 이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위치에 뭔가를 두고 있는데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 간장이 있습니다. 항상 간장은 중앙에 두게 되는데 그거는 북극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북극성을 바라보는 쪽으로 수저를 배치를 합니다. 자, 보시면 수저가 여기 있는 간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저를 배치를 하는데 이 수저는 북두칠성으로 이렇게 삼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북두칠성은 별이 7개일까요? 그게 아니라 9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두구진인데요. 보통 북두칠성을 북두구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9개의 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보셨듯이 인간의 얼굴에는 7개의 보이는 구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체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구멍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체에 2개가 더 있어서 총 9개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나 북두칠성의 기운에 응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북두구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보셨듯이 대개 탐낭, 거문, 녹전, 문곡, 염정, 무곡, 파군이라고 하는 7개의 별자리가 있는데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별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별이 뭐냐면은 존성과 재성이다, 외보, 내필이다, 보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상, 옥황성과 자미, 재군성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고상, 옥황성이 있는데요. 이 고상, 옥황 하면은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바로 옥황, 상제.
옥황대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을 뜻하는 호칭이죠. 그래서 고상옥황에 그 상제님이 계시다, 옥황상제님이 계시다, 또는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예로부터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북두칠성은 천문 유초에 보면 북두칠성은 임금의 모습이며 모든 별들을 호령하고 모든 인간 세계를 호령하는 주인공이며 옥황상제께서 타시는 수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레는 운행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후한대 화상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게 빨갛게 칠했는데요. 북두칠성은 하늘의 제왕인 상제가 타는 수레라고 한다. 그 수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옥황상제가 타고 있다. 상제 하느님이 타는 그런 수레. 이 수레로서 뭐냐면 모든 걸 운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수레 타고 천공을 돌며 사방을 통일하고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정하고 오행을 조절하고 24절기를 가늠한다. 이런 역할을 북두칠성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북두칠성에는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두칠성에 하느님이 계시다, 그 상제님이 계시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의 어떤 칠성 문화인데요. 이 칠성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봉청수 문화입니다. 정한수 문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독대가 하나씩 있었어요. 이 장독대를 하나의 칠성단으로 여겨서 그 위에다가 정화수를 하나 뜹니다. 정화수를 하나 떠서 그 그릇에 뭐냐면 그 별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북두칠성에게 뭐 삼신님, 칠성님 하면서 뭐 출산, 성장, 그리고 장수 여러 가지, 또 남편이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런 것들을 칠성님께 기원을 하였습니다. 장독대에 물을 올려놓고 칠성께 기도하는 이 의식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문화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청수를 하나 떠놓고 비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더킹 영원의 군주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면 노상궁이 황궁의 장독대에 청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은 정한수 하나를 떠놓고서, 지금은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데요. 지금은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정수기 물이라도 이렇게 떠놓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 예전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장독대가 없더라도 지금도 그런 모습을 DNA로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상투 문화입니다. 상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렇게 상투를 틀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상투를 틀었는데, 이 상투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상두에서 왔다. 윗상자에다가 바로 북두칠성이다. 천상의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상투입니다. 이 상투는 상두라고 하는데요. 상투를 틀 때는 앞으로 4번, 뒤로 3번 꼰다고 해서 7번입니다. 북두칠성을 내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천손사상이 상투에 스며져 있다. 상투를 보시면은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기, 하늘의 정기를 받는다,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투를 트는 것은 내 영혼을 보낸 그 북두칠성, 인간 몸을 내려주신 칠성의 하느님이 계신 그 별과 한마음이 되어서 살겠다는 하나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우리는 상투를 터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래된 상투는 어디에서 그 유물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산 문화, 이 요하 문명에 보면은 그 중심지에 우리가 상투의 원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산 문화에는 여러 가지 인재가 있는데요. 광해의 홍산 문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화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가 보시면은 자, 상투의 원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화량 제2지점인데요. 1호 적석총 6월에 보면은
머리 위에 이렇게 옥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옥문화인데 이 옥고는 뭐냐면은 상투를 틀고 그것을 갖다 자리 잡게 하는 그런 용도가 된 것이 바로 상투용 바로 옥고가 있었거든요. 5,000년, 5,500년 전에 이미 이 옥고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도 상투를 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500년 전에 그 배달국 초기가 되겠죠. 이때의 상투의 모습을 한 오한기 초모산 유적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상투를 튼 모습이다. 또는 관모, 그 위에 관모를 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000년 전에 스키타이라고 하는 북방 문화권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상투를 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여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상투를 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5,500년 전에 상투에 필요한 옥고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재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려, 그다음에 쭉 이어서 신라의 금관도 이 안에 이제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이죠. 백제의 금관에서도 보면 그 상투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1895년 우리들은 상투에 그런 긍지와 자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짓밟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투를 강제적으로 베이게 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은 이 상투 문화라고 하는 이 하느님 문화를 갖다가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칠성 문화가 지금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칠성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칠성 부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칠성 부대 5연대를 나왔는데요. 육군 칠성 부대에 보면 이렇게 칠성이 있고요. 또 가서 자판기를 보면 칠성 사이다만 쭉 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만원 지폐를 보면 이렇게 칠성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예전 그 지폐 또는 그 기념 화폐, 조선시대 화폐에도 보면 북두칠성, 여기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고요. 아래쪽은 삼태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칠성 고등학교도 있고 칠성 시장도 있고 그리고 대구에 가보면 칠성동이 있고요. 거기에 칠성 바위가 7개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칠성 바위에다가 음식을 차리고 그리고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를 올렸던 적이 있었죠. 운주사를 가보면 칠성석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북두칠성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1, 2, 3, 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5, 6, 7 바로 북두칠성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천에 가면 칠성봉이 있습니다. 창녕군에 가면 이 칠성 고인돌이 있는데요. 칠성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인돌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 정상에 1개가 남아있지만 원래는 6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 기슭에 보면 원래는 7개가 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전부 다 사라지고 지금은 하나의 고인돌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을 어구마다 어구를 지켰던 칠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칠성 명구가 있었죠. 우리 무속에서는 무당이 새벽 하늘을 보고 북 대신 이 칠성 명두를 두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 반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칠성 반점 또는 삼신 반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화에 따르면 우리는 북두칠성 신선의 점지를 받아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칠성을 본받아서 구멍이 7개가 나 있고 그리고 그대로 칠성을 본받아서 9개가 나 있다. 아래 하체까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수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차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통과하는 통로가 7군데가 있는데요. 그 7군데가 통과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면 칠성 문화 그대로 칠성의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요. 칠성으로 해서 이렇게 태어나서 칠성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칠성으로 돌아간다. 장례 문화가 전부 다 칠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칠성판이라고 합니다. 이 칠성판은 구멍이 7개가 나 있어서 북두칠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칠성판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뭐냐면
관에 칠성판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신을 안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신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묶는 것도 7번을 묶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북두칠성으로 잘 돌아가시라.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원래 왔었던 그 칠성으로 잘 돌아가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칠성판에 놓여져 있는 그런 어떤 돌아가신 분을 끼고 올라가는 상여가 나갈 때도 좌우로 보면은 7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칠수로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7명씩 양두칠성, 음두칠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문화를 고증을 한다면은 14명이 이렇게 메고 상여를 메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자 자체를 본다 하더라도요.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한일자가 되겠죠. 이건 전역석자. 전역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있게 저무는 겁니다. 인생이 저물어서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여기 7이 들어가 있습니다. 7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늙을 노자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늙는다는 어떤 의미도 결국 북두칠성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북두칠성은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문화 속에 이렇게 다수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몇 년 전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런 과학자들이 투입이 되어서 극한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초고 에너지라고 합니다. 슈퍼 울트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 광선이 지구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과학자들이 밝힌 바는 북두칠성에서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북두칠성에서 그런 에너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북두칠성의 그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연하게도 뭐냐면 이런 그림을 갖다가 나사에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 그림을 보니까 어디가 돼 있습니까? 여기가 일본이고 우리나라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게 아닌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려오는 그 에너지의 색깔은 뭐냐? 예로부터 자미연과 이게 자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에 관한 그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면 북두칠성, 상고시대 오랜 예로부터 북두칠성을 천체 우주의 중심인 자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미연 안에 있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28수로 배치된 상고시대의 천문도를 기초로 하여서 이 고구려 때 만들어진 것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자미연과 천시연과 태미연이 있죠. 그래서 이 자미연이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이제 그걸 구현한 것이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경복궁입니다. 자미연은 경복궁, 태미연은 육조거리, 그리고 천시원은 시전이라고 해서 종로 일대를 구현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28수에 해당되는 거기에는 뭐냐면 사신이 있죠. 사신, 청룡백호, 주작, 현무에 해당되는 그런 별자리들이 7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에 이제 근정전이 있죠. 근정전의 중앙에는 황룡이 있고요. 그리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렇게 사신도가 배치되어 있는 이 모습도 칠성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미연의 기운을 받는다라고 해서 중국은 자금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국의 자금성은 우주의 중심인 자미연을 지상의 중심이라고 의미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색인데요. 이 자색을 가장 많이 자신들의 어떤 상징 색깔로 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BTS입니다. BTS.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색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콘서트를 하는 그 도시는 이 자색을 들이왔다라고 하는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BTS가 오면은 자색을 들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면 태산 정상 도교 사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동네다. 이쪽부터 읽어야죠.
자색의 기운은 어디서 왔느냐? 자색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죠, 황제. 천자의 기운이죠.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지금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자색은 천자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보시면은 뭐 박혁거세가 탄생을 하는 그 부분에서도 뭐냐면 말이 나오잖아요. 말이 저 자줏빛 알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자줏빛이 나와요. 자줏빛 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지 삼국유사에 보면 천상에서 내려온 이 백마가 그 나정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싣고 온 이 자색 아래서 혁거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혁거세는 천자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천자를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자색이고 이거는 북두칠성과 관련이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거죠. 기말지 신화를 보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뻗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가야를 건국하는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 이야기에서도 보면 자승자천수라고 해서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뭐 붉은빛 뭐 줄이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자줏빛 줄이 내려왔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주색의 어떤 상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칠성 문화는요, 숫자로서는 우리가 칠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칠수. 이 칠수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월 화수 목금 토라고 하는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칠성 문화에서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한민족 최초의 역법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국 14세 치우천왕의 스승 자부선사가 지은 7회 제신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7회 제신력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오봉도가 있어요. 이게 임금이 앉아서 우주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 바로 1월 오봉도인데 오봉이 있고요. 그리고 1월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칠수 문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을 보면 근정전의 위에 보면은 황룡이 있잖아요. 이 황룡에 발톱이 있죠. 발톱이 있는데 이 발톱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이 근정전을 가시면은 옆쪽에서 꼭 이렇게 그 발톱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7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7개를 못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청나라 그때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냐면 청나라가 또는 명나라가 뭐냐면 그 황제국이라고 해서 이 발톱을 5개를 썼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칠수 문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칠수 문화의 원형 중에 원형이 뭐냐면 바로 7월 7석이죠. 음력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칠수 문화는 삼신 문화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21수의 문화가 있는데 이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다. 7일 동안 수행을 해도 되지만 이것을 3번 더 했을 때 정성수행, 정성기도를 했을 때 수행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기상을 보면 3, 7일을 택하여 천신께 제사 지내고 바깥일을 꺼리고 삼가 문을 닫고 주문 수행을 하여 공덕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이 주체가 환웅이시잖아요.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3, 7일을 택해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웅호득이 식지하고 기 3, 7일이라 라고 해서 바로 웅족과 호족에게 3, 7일 동안 수행을 하게 또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21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도 지금 있거든요. 21 days, 21 days라고 합니다. 뭔가 새로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21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금줄을 치고 3, 7일 동안 자빈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삼신상이라고 하거든요. 삼신상이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나면은
출산 사흘 뒤부터 7일마다예요. 7일마다 해가지고 49일까지 삼신상을 차려서 정성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은 삼신상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차려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냐면은 일주일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 7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7, 7일 문화가 있습니다. 완전 칠수죠. 7과 7을 곱하는 완전수인데 이게 49일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수훈 최재호 대신사는 49일을 계획하여서 수행 기도를 합니다. 뭐 정멸굴에 들어가서 1857년에는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49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49일 수행을 계속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넘어가서도 역시나 3.1운동 전에 49일 기도회를 하고 나서 3.1운동, 3.1 만세 시위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 7일보다 더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 깨달음의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49일 수행,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인간이 천상 신도 세계에 돌아갈 때도 7, 7일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제를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 칠수 문화 속에서, 칠성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칠성, 이 칠성 문화는 단순한 별자리를 넘어 생명과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의지했던 신성한 힘이 있었는데요. 생명의 탄생, 그리고 성장, 건강과 장수, 모든 기원의 순간마다 가장 가까운 삶의 공간에서 정성스레 이 칠성을 향해서 올렸던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깊은 교감의 문화였습니다. 이 하늘은 칠성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사람은 마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칠성은 우주의 질서이자 인간 삶의 리듬을 이끄는 조화의 원리로서 삶과 죽음, 시작과 끝, 낮과 밤, 계절과 세월을 하나의 이치로 엮어주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심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잊혀진 칠성 문화를 다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칠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되고, 칠성 문화를 알면 우리 삶의 뿌리와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하늘의 별, 가장 가까운 그런 기도의 자리, 그것이 바로 칠성입니다. 감사합니다.